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an.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은 스와치의 시계를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와치 시계는 제가 얼마 전에 튀르키예로 여행을 떠나면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했었습니다. 영상이 밀려서 업로드가 좀 늦었네요. 이스탄불 여행기는 곧 업로드될 예정이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 시계가 속한 컬렉션 설명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스와치의 컬렉션 중 하나인 아트 오브 저니는 여러 예술 작품들을 손목 위에 올려놓은 컨셉의 아티스틱 워치 컬렉션입니다. 신예 또는 유명한 아티스트, 디자이너, 건축가들, 심지어는 세계적인 미술관들과의 협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다양한 예술감각과 컬러감이 있는 시계들을 출시했고요. 선명한 컬러와 밴데이점 기법을 사용해 만화에서 영감을 받은 팝아트 스타일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유명한 로이 리엔슈타인, 기발하고 도발적인 작품을 창작한 초현실주의 아티스트인 르네 마그리트, 르네상스 시대의 낭만을 그려낸 화가로 유명한 보티첼리 등 많은 작품들을 시계 안에 담아내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시계는 앞면과 뒷면에 두 가지의 작품을 합쳐서 융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 시계를 살펴보기 전에 어떤 작품들이 이 시계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정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계의 앞면만 봐도 벌써부터 알아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일본의 에도 시대 말기의 유명 화가인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산 38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라는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우큐의 작품 중 하나로서 세계적인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의 교향시 중 하나인 바다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양 사람들 기준에서 동양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가장 유명한 명화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시계의 뒷면에 펼쳐진 두 번째 작품은 바로 무하마드 이븐 아흐마드 알바티티의 아스트롤레바입니다. 태양과 별 등의 행성들의 위치를 계산하고 달의 위상을 파악하여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던 일종의 천문학 컴퓨터였습니다. 정교한 천문 도구로서 고대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를 넘어서까지 수많은 학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죠. 그러한 뜻깊은 아스트로베의 천문도의 모습과 오래된 축척이 남겨진 항해 지도를 보는 듯한 특유의 감성의 그림을 넣음으로써 색다른 감각을 선사합니다. 네, 그런 작품들의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시계 리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시계의 앞면은 호쿠사이 후지산 36경 중 하나인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라는 작품을 넣었기 때문에 흰색 거품, 푸른 바닷물, 파도의 역동적인 부분까지 묘사하여 표현했습니다. 케이스와 스트랩의 그림이 이어지도록 일체감이 들게 디자인한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인 색감이 원작보다는 조금 밝은 느낌이죠? 스와치 특유의 밝은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파도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보다는 밝은 부분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이 시계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인덱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파도에서 나온 거품들의 디자인 때문에 인덱스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지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자세히 접사로 당겨보시면 인덱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작품 자체를 더 크게 담기 위해 그리고 다이얼의 개방감을 위해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침과 분침은 유광인 스테인리스 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시인성은 그리 좋다고 보긴 힘듭니다. 애초에 인덱스가 없는 부분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보는 시계가 아닌 패션을 위한 시계니까요. 9시 방향에는 작게 스와치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초침만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만들었네요. 글라스는 스와치에 전형적인 미네랄 글라스를 사용했는데 옆에서 보시면 생각보다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태입니다. 마치 볼록 렌즈를 삽입해 놓은 모습인데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으로 인해 왠지 다이얼이 더 입체적이고 볼록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만든 걸까요? 케이스 역시 스와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벼운 경량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옆부분은 모두 블루 컬러를 사용했고 스트랩을 고정하는 핀도 살짝 보이네요. 케이스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아주 가볍고요. 나름 부드럽게 다듬어져서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매끄럽고 좋습니다. 스와치가 워낙 기계화가 잘 되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마감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가격에 비해서요. 방수는 3바고요. 특이한 모델을 제외하시면 대부분의 스와치 시계들은 기본 방수인 3바라는 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라운 부분이 조금만 아쉬웠어요. 그냥 단순하게 플라스틱으로만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 컬렉션을 상징하는 작은 로고나 알파벳 각인 하나 정도만 해줬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건 아쉽습니다. 네, 다음은 스트랩입니다. 시계 자체와 케이스가 가벼운 만큼 스트랩 역시 가벼운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생각보다 탄탄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케이스가 방수에 약한 3바라고 하지만 스트랩은 아이러니하게도 물에 아주 강한 소재입니다. 아무래도 실리콘이다 보니 물리적인 충격에도 강하고요. 편안하게 착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죠. 파도의 거품과 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그려져 있고요. 버클은 핀버클 방식입니다. 버클 역시 푸른색의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쪽 고정바에 문구가 적혀 있는데 루브르 아부다비, 즉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과 협업을 했다는 증거로 아라비안 글자와 함께 세공이 된 모습입니다. 이 또한 특별한 감성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뒷면도 보시겠습니다. 뒷면은 마치 오래된 해양 지도를 보는 것과 같은 그림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베이지와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조합되어 따스한 느낌도 드네요. 빈티지하면서도 독특한 감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안쪽의 컬러가 다른 투톤 베이지색 레더 스트랩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스트랩과는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기에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아스트롤라베의 실제 모습과 비교해보면요, 나름 잘 표현했죠? 역시나 앞면과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일체되게 그림이 쭉 이어지게 디자인돼서 통일감을 들게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쿼츠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센스있게 색을 똑같은 색으로 칠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생산 공정을 간소화시키기 위해 스와치는 그냥 이대로 뒀습니다. 스와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워치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기업이니까요. 네, 그럼 이 시계를 한번 착용해 봅시다. 착용법은 타 핀버클 형식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손목에 스트랩을 두르고요, 버클 핀에 꼽고 구멍에 넣은 후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스와치 시계는 무게가 가벼워서 착용한 느낌조차 나지 않아요. 스트랩도 딱히 큰 문제 없고 괜찮고요. 케이스의 크기도 적당합니다. 큰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별로일 수 있지만 케이스가 작은 시계들도 소화하시는 분들에겐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계 컨셉이 두 위대한 작품을 모티브로 협업하여 만들어진 시계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시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컬렉션들을 모두 수집하셨더라고요. 워낙 그림과 예술품을 좋아하는 분인데 역시 취향에 맞는 시계는 구매자에게 그에 맞는 감성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격도 궁금하시죠? 가격은 리테일가는 14만원 정도인데 저는 할인을 받아서 1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생각해보면 10만원에 저렴한 패션워치 또는 팔찌 하나 샀다고 생각하면 부담은 없는 가격이죠. 스와치가 밀고 있는 철학이죠. 옷을 입는 것처럼 누구나 편안하게 저렴한 패션워치를 만들자. 그리고 스와치는 보시는 것처럼 언제나 잘 나가고 최고의 이슈를 해마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블랑팡 스와치 콜라보처럼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인기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도 자체는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시계는 저가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편안한 옷차림에 착용하기 좋은 스와치 시계들이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은 스와치의 또 다른 컬렉션인 아트 오브 전의 시계를 리뷰해봤습니다. 유명한 작품들을 제 손목 위에 올려놓은 기분이라 남다른 감성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스와치는 언제나 일을 열심히 하네요. 올해와 내년에 또 어떤 시계들을 내놓을지 기대되네요. 저도 유튜브 더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